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마트에 간다던 아내가 실제로는 모텔에서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다니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이 부부에게 어떠한 계기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튼튼 치과의원의 오후 3시. 진료실 안에서는 환자의 사랑니 발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김태주는 18년째 이 자리에서 치과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아, 이 어금니 우식이 심하네요. 신경치료 해야겠어요. 환자 입안을 들여다보며 정밀한 손놀림으로 스케일링을 진행하던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태주는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며 일회용 장갑을 벗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수영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마트 갔다 올게. 저녁은 8시쯤 해줄게. 평범한 문자였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수없이 주고받았던 그런 일상적인 연락이었죠. 태주는 응 고생해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원장님, 다음 환자 임플란트 상담 오셨어요. 접수 직원 미영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임플란트비 얼마로 안내했어? 500만 원으로 말씀드렸어요. 평상시처럼 업무를 처리하며 태주는 오늘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오후 6시, 태주는 병원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며 오늘 저녁 메뉴를 궁금해했습니다. 수영이 만드는 김치찌개를 특히 좋아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여보, 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아직 수영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는구나 싶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시간은 벌써 7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들고 수영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언제 와? 전화는 3번째 신호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아, 여보. 마트에서 장 보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가 마트의 그것과는 달랐거든요. 아이들 울음소리나 쇼핑카트 굴러가는 소리 대신 묘하게 조용하고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밀폐된 공간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 천천히 해. 나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통화를 끊고 태주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런 작은 연락도 설렜는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영은 8시 반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이마트 봉지 2개를 들고 있었죠. 미안해. 정말 사람이 많았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왜인지 모르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후, 태주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접수 직원 미영이 점심시간에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원장님, 어제 롯데마트에서 사모님을 봤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사모님이었는데 인사를 해도 못 본 척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 미영의 말에 태주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남자? 어떤 남자? 잘 모르겠어요. 정장 입은 키 큰 분이었는데 사모님이랑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태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니. 게다가 자신을 아는 사람 앞에서 모른 척했다는 게 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어제 롯데마트 갔었어? 수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제? 아니, 어제는 이마트 갔었는데. 왜? 태주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미영이 착각했을 리는 없는데. 아니야, 그냥. 미영이가 봤다고 하던데. 아, 그래. 나 어제 이마트만 갔는데 이상하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생겨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죠. 집에 들어서니 수영이 화장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벌써 왔어? 수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응,
임플란트 수술이 취소돼서 일찍 끝났어.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아, 마트 가려고 했는데 화장이 좀 지워져서. 수영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의아했습니다. 평소 마트 갈 때는 화장을 고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옷차림도 평상시보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블라우스 새로 산 거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샀어. 18만 원 했는데 세일해서 12만 원에 샀어.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하는 수영을 보며 태준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옷 살 때 가격을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태준은 작은 변화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이 휴대폰을 볼 때 화면을 가리는 듯한 행동,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는 일, 평소보다 자주 외출하는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영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평소보다 자주 울리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운명의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주는 점심 약속이 취소되어 집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하는 곳은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은 모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태준은 급히 식당비 6천 원을 계산하고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영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텔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 볼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결국 태준은 모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방금 들어온 여자분 계시나요? 키가 작고 머리가 단발인.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직원의 대답이었습니다. 태준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영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로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태준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8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아픈 치아를 치료해왔지만 지금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루트 캐널 치료처럼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발치처럼 아예 뽑아내야 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듯이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영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마트 갔다가 친구도 만나고 그랬어. 친구를 만났다는 말에 태주는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거짓말까지 자연스럽게 하는 아내를 보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전, 태주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수영이 다시 외출한다고 했을 때 태주는 몰래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마트 좀 갔다 올게. 점심 재료 사야 해. 수영이 평상시처럼 말했습니다. 수영이 나간 지 10분 후 태준도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수영의 차는 마트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수영의 차는 지난번과 같은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태준은 차에서 내려 모텔을 바라봤습니다. 수영이 모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지난번 봤던 그 중년 남성이 같은 모텔로 들어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텔 로비로 들어간 태준은 카운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들어갔는데 방 번호 좀 알려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30만 원을 내며 하루 숙박료를 지불하고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 30분을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다시 정리하고 화장을 고친 채로요. 수영아. 태준이 불렀습니다. 수영은 남편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왜 여기에? 나야말로 그 말 하고 싶다. 마트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정장 입은 그 사람. 태준이 다그쳤습니다. 수영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로 태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발치할 때 뿌리까지 뽑히면서 온 입안이 아픈 것처럼 가슴 전체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집에 가자. 얘기하자. 태준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은 수영을 바라봤지만 수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태준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수영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달 전부터. 왜? 이번에는 더 절실한 질문이었습니다. 수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몰라. 처음엔 그냥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병원 일만 하고 임플란트 수술이니 근관 치료니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나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 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수영에게는 외로움만 줬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나한테 말했으면 되는 건데.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어.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했지?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지? 당신은 집에 와서도 치과 의료진 보험료 계산하거나 환자 차트 정리만 했잖아. 수영의 반문에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주는 병원 확장과 경영에만 신경 쓰느라 집에서는 피곤해서 잠만 잤습니다. 수영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었죠. 한 달에 150만 원씩 내는 의료진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거나 새로 도입한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할부금 80만 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 선배야. 무역업체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무슨 회사? 대형무역. 이번에 중국 바이어들이랑 계약하면서 수수료로 3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 수영이 구체적인 회사명과 금액까지 말하는 걸 보니 정말 깊이 관계했구나 싶어 태주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듣기 좋게 얘기하지 마. 결국 바람 피운 거잖아. 맞아. 내가 잘못했어. 변명할 생각도 없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롭고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그 사람은 내가 해주는 밥도 맛있다고 하고 새로 한 파마도 예쁘다고 해줘. 언제 당신이 그런 말 해줬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영의 외로움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매여 외면해왔던 것도 사실이었죠. 과연 이 모든 책임이 수영에게만 있는 것일까?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 치아후식증처럼 서서히 썩어가는 관계를 방치한 건 아닐까? 며칠간의 냉전 후 태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충치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듯 부부관계도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랜 시간 쌓인 소통 부족과 무관심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수영아, 얘기 좀 하자. 태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영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태준의 첫 마디였습니다. 수영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내 외로움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스케일링 환자 하나 더 보는 게 너와 대화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태준의 고백에 수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영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하지만 15년을 함께 산 우리잖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단 조건이 있어. 태준의 말에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과 완전히 관계를 정리해. 그리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려줘. 외출할 때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모두 말해. 영수증도 가져와. 태준의 요구였습니다. 알겠어. 다 할게. 정말 다 할게. 수영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병원 운영 시간을 조정해서 수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오후 5시 이후 환자는 응급 환자만 받기로 했죠. 그러면 병원 매출이 월 200만 원 정도 줄어들지만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는 둘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집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임플란트 수술 어땠어? 수영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어. 상악동 거상술까지 해야 해서 3시간 걸렸어. 그래도 성공적이었어. 수영도 변했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태준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318에서 1125로 바꿔서 알려줬습니다. 태준의 생일이었죠. 외출할 때는 항상 어디 가는지 알렸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었습니다. 부부 상담 받아보는 거 어때?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한 회당 12만 원 정도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 우리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 주부터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 저녁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태준과 수영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 자주 오던 곳이었죠. 기억나? 여기서 처음 고백했던 거. 태준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너 얼마나 떨었는데. 그때 커피 한 잔이 1,800원이었는데 떨려서 3,000원 내고 거스름 돈도 안 받고 갔잖아.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미안해. 수영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상담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두 분이 더욱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월 48만 원씩 6개월만 투자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태준은 병원에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고 환자들에게도 더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환자분들이 좋아하세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겪은 일들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수영도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월 회비 8만 원을 내고 영어회화 수업도 듣기 시작했죠. 여보, 나 오늘 영어로 자기소개했어. My name is 수영. I'm a housewife. 수영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태준은 격려해줬습니다. 잘했어. 나도 영어 배우고 싶은데 같이 할까? 태준의 제안에 수영은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함께 해외여행도 가자. 이번에 여행 적금 월 50만 원씩 넣어서 내년에 유럽 가는 거 어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할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담사가 준 과제도 성실히 했습니다. 매일 서로에게 고마운 점 한 가지씩 말하기, 주 한 번 데이트하기, 휴대폰 보는 시간 줄이기. 작은 변화들이지만 관계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매일 아침 커피 끓여줘서. 이런 작은 감사 인사들이 쌓여갔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결혼기념일을 맞았습니다. 16번째 결혼기념일이었죠. 태준은 수영이 좋아하는 한정식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1인당 3만 원짜리 코스였지만 오늘만큼은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수영이 말했습니다. 뭐가?
나 같은 사람 용서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태준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마워. 나보다 더 큰 사람이야. 수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수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변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환자들이 나보고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 태준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집에서 행복하니까 밖에서도 행복한 거야.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은 두 사람. 태준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수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새로운 커플링이 들어있었습니다. 은반지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으로 가격은 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함께하자. 그리고 서로를 절대 의심하지 말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영은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끼웠습니다. 태준도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1년간의 모든 아픔과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상담사가 준 조그만 모래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도 바뀔 수 있다는 의미였죠. 그날 밤 침실에서 나눈 대화는 특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솔직하게 얘기하자. 태준의 제안이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서로를 더 배려하자. 매주 토요일은 우리만의 시간으로 계속 지키자. 수영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약속이었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태준은 매일 아침 수영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도 태준이 병원에서 돌아오면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환자 없었어? 라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이었습니다. 부부 상담도 월 2회에서 월 1회로 줄였지만 계속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의 변화에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제는 제가 배울 정도예요. 다른 부부들에게 모범 사례로 소개해도 될까요? 상담사의 말에 두 사람은 뿌듯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정말로 새로운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수영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이 좋아. 태준의 대답이었습니다. 모래시계를 바라보며 수영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모든 게 달라졌네. 아픔도 기쁨이 될 수 있구나. 맞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 상담을 받으며 겪은 경험을 토대로 결혼 준비 커플들을 위한 소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는 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태준과 수영 부부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때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15년 결혼 생활의 위기를 12만 원짜리 상담과 60만 원짜리 반지,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로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